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구독가족님들 9월장 힘든 중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10월이네요. 달이 바뀌고 물이 차면 물국도 필반하는 일이 생기는 10월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의 힘으로 품문을 열어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52는 10월 장을 맞이하면서 현재 지금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변곡의 위치, 그런 위치 체크와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아버지와 창군 그림자의 활용으로서 위아래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활용법, 그리고 지수 상승장 하락장에서 변곡을 주는 RSI 요 11.0 활용법에 대해서 몇 개의 수치를 또 같이 겸사겸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지금 시장에 있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체크해 보면서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곧 어둠 속 그림자 속에 피는 꽃이라는 주제로 살짝 한 20분간 떠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기만 하고 항상 내리기만 하는 게 없죠. 오를 때는 세상이다 B급빛, 다 세상에 다 좋을 것만 같죠. 좋을 때는 복이 있죠. 금상첨화의 시기죠. 그러면 항상 어둠이 다가오죠. 그 뒷면에는 안 좋은 시기에는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반복되면서 설상가상을 하고 화가 나죠. 그것은 또 그 그림자 뒤편에는 또 새로운 또 태양들이 준비하고 있죠.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일상이 반복인데 현재는 좋은 시절을 떠나서 이제 안 좋은 시기에 대한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죠. 그 좋은 일이 항상 겹쳐서 많이 일어날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꺾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안 좋은 일이 있고 할 때는 머지않아 또 좋은 일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둡다고 해서 이미 어두운 시기는 많이 흘러왔죠. 그 끝자락일 수도 있고, 그 끝자락이 어느 시기에 또 한 번 남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평생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결국 그 끝자락은 다시 결국 변곡을 주게 돼 있다. 불편한 거는 아직 시장에 남아 있겠죠. 근데 그걸 다 확인하고 돌리는 경우는 세상에 많이 없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그 개폭락을 하고 엄청 올랐죠. 근데 코로나가 그때 개폭락 시절 엄청 오를 때 뭐 있었나요? 그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죠? 약도 없었고,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고, 그죠? 근데 주가는 엄청 오르더라는 거죠. 왜냐? 그 극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가 3,300인가 200 갔을 때 세상은 사상 최대 매출, 세상이 항상 좋을 것처럼이겠죠. 뭐 어디 뭐 치료제도 나온다, 이제 백신도 뭐 맞게 됐다, 뭐 그런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막상 팔뚝에 백신 맞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꺾이고서 개판이 됐죠. 1년 넘게. 그게 물국이 필반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은 올해 남은 시기가 4, 4분기죠. 4,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바닥 터닝을 위한 바닥 다지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어두운 것들은 하나하나 밝은 부분으로 바뀌는 과정이 된다. 이미 무언가 밝아 있을 때는 주가는 저점이 아니죠. 그죠? 항상 3에서 50% 올라 있는 과정에서 이립선이 정배열을 내고, 한마디로 눈에 봐도 차트 괜찮다 했을 때는 저쪽에 바닥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대상이었죠. 그림자가 가득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공포는 결국 다 밝은 빛을 내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거. 현재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공학적인 기술을 가미한 나름의 바닥 구간을 찾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죠? 한 포인트로 최저점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장은 한 포인트로 최고점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구간이 상승의 극에 달한 고점 구간이구나를 얘기하고, 이 구간이 하락의 극에 당한, 아, 하락 구간이구나, 바닥 구간이구나,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 상승 구간일 때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계속 일부 차익을 해가야겠고, 하락일 때는 그 바닥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야겠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튼 희망찬 10월이 됐음 하고, 나름의 뭐 11월에 뭐 또 한 번 출렁일지 12월에 출렁일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가봐야겠죠. 근데 그 출렁임이 있다면 그 또한 바닥 다지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9월달은 이미 많은 하락에 대한 극심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안에는 그 안에는 뭔가 변공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게 이만큼 올라서 11월 달에 또 한마디로 음봉이 났으면 양봉이 또 나겠고, 사탕을 주는 달도 있잖아요. 그죠? 6월 달에 그 계급락이 나오고 7월 달에 사탕을 줬죠. 그런 식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뭐 바뀐 거 없었습니다. 고환율에 뭐 인플레 맨날 경기 침체 똑같은 말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가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내려갔던 거죠. 9월 달도 많이 내렸죠. 6월 이상의 그 피부적인 압박이 있었죠. 그럼 10월 달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11월도 출렁일 수 있어요. 그 또한 이런 과정이죠. 바닥 다지는 과정.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내년에 있지 않을까요? 내년, 그죠? 1분기, 그죠? 그쯤엔 이것을 다 다지고 나서 이평을 끌어내려 가지고 새로운 올라타기를 하지 않을까요?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 3.5인가요? 뭐 올해 뭐 4.5, 그죠? 이 또한 4.5가 되든 5가 되든 뭐 지랄 거 필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게 다른 건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 얼마 안 남은 것이 다 끝을 보고 하나요, 주식을? 어차피 이 과정은 다 바닥 다지기에 해당이 되는.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거의 왔다. 고환율 얘기하는데, 고환율 1440원 더 쳐봤자죠, 지가. 그죠?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이미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여기서 1440원에서 쳐봤자 얼마 치겠냐고. 어차피 이거 꺾이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 이런 거 무슨 뭐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 1330포인트인가 1300포인트? 뭐 그때랑 뭔 차이가 있어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고점 구간이라는 거죠. 언제는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한없이 오르는 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환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꺾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올라봤자지. 어차피 극에 달하는 구간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환율은 이미 많이 주식장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이 구간에서 지금. 이것도 심리적인 게 1,400원이기 때문에 1,400원 꺾이는 날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 결국은 올 2, 3월부터 시작된 전쟁이죠. 여기서 진짜 헥헥거리느냐, 그건 싸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 마음이니까 아니길 바라는 거지. 그게 올해의 마지막 출렁거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는 게 많은겨. 안 했으면 좋겠지. 그거가 좀 약간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 한 출렁에 대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냐. 내년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 어차피 다 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반영이 지금 주가에 이미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되고 있는 거잖아. 막상 오면 뭐가 되냐? 뭐가 돼요? 막상 오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안 좋다는 얘기.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어디였어요? 코로나 때 세상 다 망해 경기 안 좋았죠. 그럼 뭐 했어요? 수요를 했죠. 돈.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죠.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도 돈이 들어와서 올랐죠. 지금 돈을 회수하면서 주가를 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수혈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네, 금리라는 것은. 그러면 다시 좋은 세상이 온다. 1년 후딱 가죠. 벌써 코로나 발생해서 우리가 막 욕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죠. 그죠? 2020년 3월이었나요? 21년, 22년 3월. 뭐 2년 훨씬 넘었죠. 벌써 2년 6개월. 그죠? 2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세월 후딱 갑니다. 후딱. 그런 와중에 아랫 밑구녕 지금 바닥 다지는 구간 뭐 파봐야 오르다가 한 삽 더 파? 그럴 수도 있겠지. 항상 가능. 어차피 바닥 구간이다. 구간 아니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미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세상이 망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이쯤 얘기하면 좀 어때? 이쯤에 꼭 얘기하지. 항상 그게 달하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지난 역사를 보면은. 자, 우리는 뭡니까? 주식하는 공학을 가지고 해야죠. 위치를 가지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이때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냐,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증시를 누가 상승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락파야. 하락파 구간인데 그게 5파 구간에 있느냐, 3파 구간에 있느냐, 1파 구간에 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 그럼 지금 자리가 1파 구간입니까? 3파 구간입니까? 결국 5파 구간에서 결국은 다지는 구간에 그게 몇 개월을 걸리겠느냐? 지그재그 과정이. 그런 걸 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세월은 흐른다. 어쨌든 일단 RSI 요거는요. 수치를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30이야. 그러니까 30이 있고 RSI 그러니까 70 이상이 되면은 과열권이 들어오고 30 이하가 되면 아래 바다 물에 찹니다. 바다에 물이 차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키를 잡을 건 뭐냐면은 이후에 80을 하나 더 까세요. 그리고 요게 30이잖아. 요게 70. 그럼 이 아래서 오면은 이제 과매도 구간이 왔다. 근데 여기다가 뭘 까냐면 20을 하나 까시고 10을 까세요. 응? 20 까시고 그래서 보통 70 이상에서 주가가 이제 오르던 것이 꺾일 때 옛날 DMI처럼 꺾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80으로 올라가 과열되잖아요. 그거는 거의 그렇다. 필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 꼭 넣으시고 30에서 이제 시장이 그냥 적당한 뭐 그런 거일 때는 30 이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좀 약간 시장이 좀 약간 세네 아랫바동이 그러면은 보통 20을 찍거나 20 아래로 오면 요 구간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10을 찍으면은 10을 찍은 적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때는 그 반지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거에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항상 쉽게 잘 안 와요. 그래서 보통 20 아래로만 가도 이거는 굉장히 20을 터치하거나 아래로만 가도 굉장히 떡이 됐다. 굉장히 좋은 호떡이죠. 요 구간이. 그래서 이런 걸 좀 체크하시고 일단 관심을 갖는 것은 30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관심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게 20을 찍을지 여기서 25를 찍고 돌릴지 아니면은 20을 깨고 돌릴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항상 늘 기회가 있었다는 거 역사 속에서는 기회가 있었다. 위도 마찬가지로 70을 돌파해서 밀릴지 80 돌파해서 요거는 항상 고점 구간에 해당이 됐고 저쪽은 요 반복이었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레버러지하고 인버스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치 이해되죠? 수치 요거 좀 여러분들 지표상에 대한 수치를 집어넣고 꼭 한번 요거를 놓고 이거는 지수도 마찬가지고 인버스 레버리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목에도 해당이 됩니다. 종목 그렇게 한번 여러분 체크하는 신공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공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월장 그림자 속에 피는 꽃 좀 막 분노가 많이 나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죠? 이것을 이 통쾌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10월장이 되기를 불쌤도 전내리 응원하고 함께 부처님께 빌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께 빌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원해야죠.
근데 뭐 크게 걱정할 구간이 아니죠. 이미 다 저지러진 일인데 시장은 그죠?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구간에서는 생각을 좀 관점을 달리 해봐라 이런 장점입니다. 어떤 정답을 갖고 딱 이게 답입니다로 인생을 살면 안 될 주의점이든 항상 유연하되 이런 경험치와 그런 여러분의 학습하고 공부한 거를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을 찍지 말고 구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요거는 그 한번 인버스 레버리지 보기 전에 최근 한 열흘 안짝 한 일주일간의 9월 그 말에 그 외인과 기관과 개인의 포지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은 6월장의 답습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 말에 이 외인들의 포지션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9월 말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날짜가 9월 24일부터 30일 한마디로 9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그 마지막 주에 외인들은 거래소 현물을 9월 대부분 팔다가 마지막에 좀 사들여가지고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개인들은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갔죠. 9월 말에. 그래서 좀 많은 물량. 그러니까 9월이 있으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있잖아요. 요거 현재 지금 요건 넷째 주에 된 상황입니다. 그럼 요때 개인들은 많이 샀다가 4월 마지막 주가 됐을 때는 오히려 반대가 됐다는 것은 이 매수한 것까지 팔아가지고 더 매도한 거기 때문에 많이 팔았다는 거고, 기관들은 팔다가 마지막에 채웠다는 거고, 외국인들은 팔다가 마지막에 채워가지고 약보합을 만들었다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개인이 엄청 사다가 다 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도 팔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된 상태고, 기관도 팔다가 순매수로 변곡을 한 상태고, 자, 이때 그 선물을 보면은 요게 좀 의미가 있는데 6월 달에도 그랬어요. 6월 달에 외인들이 선물을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찌끔찌끔 던져가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선물로 채웠죠. 선물을 채우고 7월 달에 이렇게 대반전이 나왔었죠. 9월 마지막 주에 변화가 그렇습니다. 변화가 이 마지막 2,009만 계약, 29,000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는 선물을 싹 빨아갔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적인 거, 저점을 찍고 훗날엔 올라있다 이런 관점의 선물을 챙겨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6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7월에 오르고 8월 중순부터 꺾였죠. 그죠? 그리고 9월까지 꺾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6월에 했던 것을 얘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9월이니까 11월에 미 선거가 있죠. 선거 전달입니다. 근데 이 짓을 6월처럼 해뒀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 위치는 어느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은 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그죠? 바뀌는 훗날의 호재를 앞두고, 미래 호재죠. 미래 호재를 앞두고 지금 지수에 대한 기술적인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 호전이 됐거나 변곡이 올 때, 지금 시장의 악재가 변곡이 올 때, 주가는 많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적이고, 요 세 개에서, 요 변화에서, 9월 마지막 주에, 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하고서 10월로 넘어간다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는 그,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고버스라고 하죠, 고버스. 자, 고버스가 과거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 검은 선 있죠. 요게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라인이죠. 아버지.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고버스가 인버스가 극에 달았을 때가 이제 요 아버지 라인 건들고 꺾였죠. 그죠? 마찬가지 현재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 라인 건드렸죠. 그리고 이때도 6월달에 이게 6월달입니다. 6월달 폭락이 나왔죠. 폭락이 나오면서 인버스가 훅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아버지 라인을 이렇게 인사 좀 하고 뒤졌던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다시 그 라인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9월 말이었던 거예요. 9월 마지막 29일이었던 겁니다. 요게 지금
한마디로 이 위치가 같다는 거죠. 요거를 아버지라는 거고 여기에서 털렸고 여기에서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로 맞는 위치에 있던 겁니다. 고퍼스가. 그때마다 극에 달했을 때만 나오는 현상은 거리량이 터져요. 거리량이 올라가죠. 거리량이 극에 달았을 때 밀리죠. 마찬가지 최근도 이곳 아버지 라인을 이렇게 돼버리니까 6월처럼 돼버리니까 거리량 터지고 밀렸죠. 얘도 지금 올라갔죠. 거리량이. 그죠? 이게 이제 거리량 고점이라고 하죠. 그죠? 거리량. 이런 게 현재 인버스에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 10월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계절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금융상품 해널에 포지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외인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고 요게 지금 인버스 현재 위치입니다. 인버스. 그럼 아버지 라인을 이용하자는 거죠. 아버지 라인. 그럼 6월 달에 어떤 라인 속에서 고점이 왔었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잖아요. 자, 요때도 6월 달이죠. 6월 달. 고점이 왔을 때 거리량이 터지죠. 그죠? 거리량이 터지고 눌리죠. 거리량이 터지고 꺾였습니다. 그죠? 거리량이 터지고 밀렸죠. 자, 마찬가지로 요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요게 7월달 반등장입니다. 반등장. 자, 요게 6월달입니다. 한마 시장은 반대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인버스가 올랐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뒤진 거죠. 자, 현재 지금 이게 9월달입니다. 9월. 그러면 10월이 있겠죠? 자, 10월은 이게 위냐 아래냐죠. 그러면 자, 보면 이것도 올랐죠. 거리량 터졌죠. 묘하게 여기 오니까 거리량이 터지죠. 그죠? 거리량이 터지더라. 여기 거리량 터졌죠. 자, 요게 뭡니까? 필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현상은 똑같다는 현상은. 외국이나 기관의 포지션도 똑같았고, 그리고 지금 인버스 고퍼스의 위치가 아버지에 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아버지 돌파하고 밀렸죠? 아버지 돌파했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졌죠. 요런 위치에 와 있다. 그럼 이만큼 지수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올랐다는 것은. 그죠? 지수는 빠졌다. 이게 올랐다는 것은 지수는 뒤졌다. 자, 그게 6월달, 9월달이었던 거죠. 자, 이거 좀 눈에 들어와요? 네, 잠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버스에 그럼 지난 한 5년간 흘러간 세월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게 뭡니까? 2018년 2018년 하니까 언제입니까? 또 무역전쟁 생각나네. 10월 29일 날. 1년 내내 빠졌죠. 그럼 1년 내내 우상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버스가. 그죠? 그래서 어딜 찍었습니까? 딱 아버지를 딱 대가리 찍었어요. 대가리 찍고 이때 거래량 터졌겠죠? 그리고 뒤졌어. 그죠? 그리고 우가향이 됐죠. 그죠? 뭐야? 그러고서 2020년 3월 달에 뭐가 왔으면 코로나 오면서 계급등 나갔죠. 자, 근데 이 아버지 그림자에서 꺾였다는 거죠. 이때가 어디입니까? 미중 무역 전쟁. 그죠? 그때 뭡니까? RSI 11.0 11은 여기에 딱 찍었다는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80을 딱 두 번 찍었다. 80을 찍었다. 70을 돌파할 땐 많아요. 과열돼서. 그러나 80을 찍었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필반 자리에 해당이 된다는 필반 자리. 안 느껴져요? 아까 그 써놓은 대로 70을 돌파하면 과열이다. 여기서 꺾이는 것도 많아요. 근데 80을 선을 끊어라. 그럼 80을 들이대면 이건 뭐냐면 극에 달한 자리가 보통 시그널에서 나왔다는 거죠. 요게 요때입니다. 그러면서 요걸 찍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80에 달하니까 꺾였죠. 80에 달하니까 80을 달하거나 80을 오버슈팅 나면 꺾인다는 거죠. 꺾였죠. 그죠? 그죠? 얘도 80을 오버슈팅 났죠. 코로나 때는 더 기뻤죠. 이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올 10월 달에 2021년 10월 달에 80을 딱 터치했죠. 필반은 물국자리에 왔죠. 꺾였죠. 그죠? 얘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지수 하락할 때 폭락할 때 이거 오버슈팅 났죠? 꺾였죠. 그죠? 6월 달에 80 오버슈팅 났죠? 그죠? 그리고서 아버지를 거느렸다. 꺾였죠. 그죠? 이만큼 꺾였어요. 그죠? 지금 현재 뭡니까? 80 오버슈팅 났죠? 9월 마지막 날 9월 마지막 주에 80 오버슈팅이 났다는 거예요. 오버슈팅. 6월 달하고 똑같은 자리 오버슈팅 났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여러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자세고 경험치를 쌓고 전술을 쌓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잘 보관되어 있고 그런 하락장에서 안배가 잘 경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가 뭡니까? 자, 여기서 이게 30이죠. 30. 30을 아래로 들어오면 레버리지는 주가가 오를 때 나오는 거예요. 30 아래 들어오면 뭡니까? 과매도라고 했죠. 그럼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라. 20을 거라. 20을 거라. 10을 거라. 자, 20터치 안으로 들어오면은 반전이 나와요. 30 안으로 오면 관심을 갖고 반전 신호거든요. 과매도 신호. 그럼 20 이 안에서 돌린다는 거죠. 안에서. 근데 20을 터치하면은 더 좋아요. 코로나 때만 유일하게 10을 터치했습니다. 10. 이때는 뭡니까? 아, 반지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시기가 오는 거죠. 10을 터치한 게 자주 없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 20까지만 오면 굉장한 겁니다. 20까지 오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20까지 오면. 현재 지금 6월 달에 급락 났을 때가 20을 언더슛 났어요. 20에. 지금 현재 이 자리 언더슛 났어요. 그죠? 여기 언더슛 나고 반전 나갔죠? 언더슛. 시그널 언더슛 나고 반전 나가죠. 언더슛 나고 반전 나가다. 근데 이때는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당될 수 있죠. 이게 1파, 2파가 될 수 있고 5파가 될 수 있고 그죠? 여튼 이 자체적으로 하락 5파를 어디에 점찍는 데 따라서 결국은 하락 5파 구간이라는 건 맞다는 거죠. 왜냐? 꺾임이잖아. 그죠? 꺾임. 그렇기 때문에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쌍바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자체로 5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튼 이게 똑같이 왔다는 거죠. 20을 터치하는 게 쉬운 게 이 언더슈팅이 쉽지 않아요. 주식을 봐요. 주식 여러분들 종목 개별주에 다 봐요. 언더슈팅 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거기서 잡은 놈은 그게 최저점이 항상. 대부분 거의 95% 이상의 확률입니다. 확률이. 네? 지금 레버러지가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버스는 극에 달았다. 80 이상을 오버슈팅 났다. 두 번 다. 그리고 아버지를 두 번 오버슈팅 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위치가 어디냐? 자, 지금 레버리지 위치는 아까 아버지 인버스는 아버지 위에 6월 달에 오버슈팅 나고 꺾였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오버슈팅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날. 자, 인버스는 어디냐? 인버스가 그렇고 레버리지냐? 레버리지는 6월 달에 뭘 찍었습니까? 아버지 그림자를 찍었어요. 이게 6월입니다. 자, 지금 찍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제 종가상으로 아버지 그림자를 찍었어요. 이거 위치 똑같아요. 20 자, 똑같죠? 롯데와 위치가 똑같죠? 그죠? 20 굉장히 중요합니다. 20 이하로 가는 거 지금 깼어요. 이게 그대로 있어도 그냥 이거는 이탈된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아버지 그림자 찍고 반등 나왔죠. 아버지 그림자 찍고 반등 지금 아버지 그림자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볼린저 뵀는데 볼린저의 하단에 있죠. 그죠? 찍고 이 하단에서 올라타면서 이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또 쌍바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박스는 올라타야 됩니다. 박스. 1차적으로 5일선은 올라타야 되고 2차적으로 박스는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바둑이 나갑니다. 여기서 지랄하다가 이렇게 올라탄 다음에 다시 아버지 그림자를 이때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아버지 그림자 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올라타고서 이렇게 만들고서 갈 수도 있겠다. 알 수가 없다. 그거는. 일단 6월달은 그랬다는 거예요. 6월달은 그렇다. 시그널은 이미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포지션을 누가 만들었냐? 이 포지션을 만든 자체가 웨일이 만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인버스, 굿버스는 오버슈팅이 돼 있다. 그죠? 돼 있다. 거래량 터져 있다. 거래량 터져 있다. 시그널 오버슈팅 나 있다. 80을 과열돼 있다. 80. 72가 가열이거든요. 이건 극과열, 극과열. 한마디로 과매수가 아니라 극매수 구간. 이거는 극이라는 물극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과거 시그널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데 이거에 대한 게 뭐 눌렸다가 한 번도 오바이십 날 수 있는 것은 뭐겠느냐? 제가 봤을 때 환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재료에 대한 게 또 아니다. 뭐냐? 생각지 못한 그것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뭐 무난하게 흘러간다면은 이거는 시그널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과거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의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확률 싸움 하는 겁니다. 구간은 여러분이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두렵죠?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두려웠을 때가 항상 뭐였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이 두려움을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모든 언론이나 유튜버 이쪽 저쪽에서는 다 좆됐다고 얘기죠. 이미 좆됐는데 뭘 좆됐다 자꾸 얘기를 하죠. 그죠? 두려움에 대한 가중치죠. 그죠? 네, 그런 구간.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역사 속에 반복적인 주식 경험치를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 어땠냐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과거 어땠느냐. 그래서 오늘은 인버스와 레버리지 위치를 한번 공부해 봤고, 아버지 그림자 활용에 대해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에 대한 활용법 공부해 봤고, RSI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지난 역사 속에서 똑같은 반복된 결과가 있었느냐, 그거를 한번 여러분 공부해 봤어요. 이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또 하나는 현재 지금 9월 말에 외인들과 개인들 포지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또 어떤 또 체크를 해봤죠. 결국 다 답습이잖아요. 답습. 그래서 항상 주식의 변화는요, 두려움 속에 피는 꽃이죠. 그죠?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며칠 전에 한번 올려드렸지만은 최근에 급등주 상한가 대부분 어디서 나갔습니까? 주가가 빠진 후에 이 그림자를 씻고 갔죠. 씻고서 여기서 다 터졌죠. 그죠? 상한가가. 그죠? 뭘 봤습니까? 그림자. 이 밑에 시그널은 어땠을까요? 시그널 다 그 자리죠. 그죠? 똑같습니다. 주식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인버스, 레버리지, 그리고 종합지수에 똑같이 응용이 되는 거고, 어차피 그게 보조지표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설정해 놓고 똑같이 구간을,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말 계속 막 이렇게 반복된 말 듣는다고 해서 좋을 거 없어요. 득될 거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두려움만 더 사고 공부만 더 사니까. 항상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어록 있죠, 어록.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공포에 사라,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두려움을 사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종목 개별 차트를 하나 딱 놓고 봐요. 과거에 그 두려운 시기, 공포의 시기에 그 주가가 위치가 최저점 구간이 어디였는가, 다 그때 시그널은 어땠는가 보면은 다 그때가 아주 씨발 찢어주기 적 같을 때였고, 지나봐요. 다 여기 와 있죠. 여기 왔다가 또 온 거죠. 그죠? 아, 그때 샀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하잖아. 그 반복이잖아.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 주식 개별주 안티만 바글바글 하죠. 이 시브랄 주식 안티만 바글바글 하죠. 예? 또 여기선 또 꼭지 오면 또 찬티만 바글바글 하죠. 그 반복이잖아요, 결국은. 주식은. 그죠? 그래서 지수도 그랬고 주식도 그렇고 다 똑같다. 근데 그걸 만지는 것은 결국 이 돈 많은 가진 자들의 플레이다. 그 속에 우리는 숟가락을 있었는데, 숟가락을 놓을 구간과 던질 구간이 다른데, 지금이 놓을 구간이냐 숟가락을 얹을 구간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 경험치를 통해서, 짬밥을 통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달할수록, 공포, 두려움이 그게 달할수록, 와, 돈만 있으면 얼마 좋을까, 돈만 있으면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 누군가는 항상 그래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런 시기가 맨날 무한 반복인 게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힘들 내시고, 10월장은 그림자 속에 피는 꽃, 그죠? 아버지 그림자, 할아버지 그림자, 창궁 그림자 속에 피는 꽃, 파이팅입니다. 힘 응원하겠습니다. 불쌤도 휴일 잘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뭐 작은 용기가 되셨으면은 뭐 어쨌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열공 문자 주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